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 기술을 설명할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사람 생활이 안전해졌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과로부터 쌓인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드론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이 세상의 침해의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드론, 사이버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빅데이터 소개입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수많은 데이터 집합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발전 도구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경제, 무이나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제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을 이용해 의미 있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신러닝으로 이 빅데이터를 통해 누가 어떤 상품을 살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미리 예측을 해서 다양한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빅데이터 이제 발전을 보면은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쇼핑뿐만 아니라 뭐 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 검색, 이메일 등 남긴 정보가 PC와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기가 서로 주고받는 사물 지능 통신의 확산도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이제 네 가지 특징을 보면은 크기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량이 증가하다 보니 큰 규모의 압도적인 데이터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이제 구조적이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이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속도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될 때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뭐 생성, 저장, 시각화 과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나타내는 속도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성으로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산업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산업혁명처럼 IT와 스마트 혁명 시기에 혁신과 이제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수집 방법 기술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웹스크래핑은 웹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저장한 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블로그나 SNS, 이제 웹페이지, 뉴스 등 웹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 웹스크래핑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원하는 부분에 위치한 정보를 컴퓨터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소스 코드나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을 합니다. 이 기술은 수천 개의 웹페이지가 있는 대규모의 사이트의 경우에도 이제 몇 초 안에 웹사이트 모든 컨텐츠를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이제 API 기술입니다. 오픈 API 기술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입니다. 이 공개된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오픈 API는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나 이제 웹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인 이제 권한을 공유하거나 공개나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지도나 구글맵 공개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로그 데이터 기술입니다. 로그라는 의미는 이제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로그의 종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웹서버 로그, 시스템 로그, 클릭 로그, 이제 보안 로그가 있습니다. 이 웹서버 로그는 웹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저장되는 로그이고, 이 시스템 로그는
내가 컴퓨터를 언제 얼마나 켰고 끄고 하는 저장되는 로그이고, 이 클릭 로그는 내가 웹사이트에서 어디 어디 클릭을 했는지 클릭 데이터로 누적되는 로그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 로그는 누가 해킹을 해서 방어벽을 뚫고 나왔다 하면 기록되는 것이 이게 보안 로그입니다. 이 각종 시스템과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많은 로그 데이터 축적이 되고 시스템에서 쌓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됩니다. 로그 데이터 기술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쇼핑의 예로 들면은 이제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만 데이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방문자가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물렀는지에 이제 머물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센서 데이터 수집입니다. 기존에 아는 센서는 뭐 이미지, 동작, 소리, 빛열, 온습도 등 단독적인 이제 물리, 화학, 뭐 생물학적 정보를 감지하고 이 감지한 신호를 이제 컴퓨터만의 용어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IoT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기기로부터 각종 센서 데이터로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여러 많은 센서들이 도시나 차량, 철도, 스마트 기기에서 뭐 다양하게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사용합니다. 이번에 이제 빅데이터 저장소를 설명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데이터 저장소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의 특징은 그 특정 장소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공중을 떠다니며 어떤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클라우드 뜨게 된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자기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던가 SQL 파일에 저장을 시켰는데 이 클라우드 덕분에 컴퓨터를 이제 초기화시켜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 컴퓨터의 용량과 관계없이 인터넷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터 추출입니다. 빅데이터 및 이제 클라우드를 연계시킨 겁니다.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이제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나 뭐 파일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그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 고도화된 사물 인터넷은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물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전송하게 된 이후에는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디지털화하여 정제 분석한 후 디지털 세상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분석된 결과를 실제 세상에 다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불리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서버,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 등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요구 시 즉시 제공하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으로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의 소개와 종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론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에 의해 유도에 의해서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드론은 그 비행 및 이제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이제 무인화로 움직이는 것이 드론입니다. 이 비행 중에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제 대상물을 관측하거나 자료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비행체입니다. 드론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드론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뭐 GPS나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공중 화상의 기능이 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이제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재난이나 배달, 촬영 등 현재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3D 도면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건설 쪽에 드론이 자재를 들어올리거나 도장을 하는 가동 효율화에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에는 이제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이 있습니다. 고정익 드론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입니다. 고정익 드론은 이제 조종사 없이 카메라, 관측 센서, GPS, 통신 및 이제 기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익 무인 항공기의 특징을 보면은 회전익 무인 항공기에 비해 훨씬 간단한
구성되어 이제 덜 복잡합니다. 이제 높은 고도 주행이 가능하고 이제 유지 보수 낮은 비용으로 오랜 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정익 드론이 이제 날 수 있는 원리 또한 이제 비행기와 같다 볼 수 있는데요. 비행기와 전투기 등 같이 날개가 고정된 입면을 갖고 있고 엔진, 전기 모터 등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통해 양력을 얻어 날아갑니다. 이 고정익의 단점은 비행기가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고정익 드론 또한 이착륙을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전이 무인 항공기와 달리 정지 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어, 움직이는 이제 호버링 상태 그리고 저속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고정익 드론은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속도 변화와 날개에서 발생되는 이제 양력으로 비행을 하는 장점이 있어 넓은 비행 영역에 투입이 됩니다. 뭐 정찰, 기상 관측 등 상공에서 오래 머무르며 수행하는 임무에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더욱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고정익 드론이 항공부 사진입니다. 촬영, 소방, 산림 쪽으로 넓은 지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전익 드론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회전익 드론은 우리가 드론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모양을 가졌습니다. 이 회전익 드론은 작게도 제작이 가능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전익 드론의 이제 특징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나오는 힘인 양력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이착륙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하게 조작이 쉽게 접하는 드론입니다. 고정익과는 다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직선고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이제 방향의 전환이 가능해 좁은 공간이나 실내에서도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만큼의 이제 고도 비행은 불가능하며 이제 수직 상승은 그나마 속도가 빠르지만 수평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느립니다. 모터와 프로펠러의 이제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커 비행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익 드론은 이제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거리나 고도 비행하지 않는 이제 농업이나 산업에 투입되거나 이제 재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나 이제 사진 촬영에도 적합해 뭐 방송, 건축, 토목 등의 촬영에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드론을 와이파이나 LTE망으로 실시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뭐 그동안 드론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현장에 있는 영상을 획득한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사무실에 와서 영상을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5G와 융합을 하여 실시간성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재난 현장이나 수색 현장에서 획득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움직임이나 이제 동작을 효율화하는 노하우가 개발이 되어서 뭐 제철소의 원료 재고량이나 무거운 재고를 드론이 화상 데이터로 이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G와 융합을 해서 나중에는 기업들이 경비 및 정비 사업 측면에서 화상 센서와 함께 인공지능, 통신 기능 등을 갖춘 일종의 로봇으로서 실시간 감시 점검 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제 드론의 취약점입니다. 5G와 융합을 하면서 드론의 취약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G 발달이 되면서 초연결성 시대가 왔습니다. 초연결성은 이제 광범위하게 사물 기기들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이제 드론이 탈취당하거나 뭐 무력화당하거나 정보 유출, 악성 코드 감염, 불법 장치 탑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 때문에 사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안티드론이라는 이제 테러하는 이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장비가 있습니다. 뭐 감지가 되면은 이제 격추시키거나 차단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데요. 이러한 드론 침입에 대응할 일명 안티드론 시험이 고리 원전에서 시행됐습니다. 고희운 기자입니다. 총처럼 생긴 장비로 무언가를 겨냥합니다. 목표는 드론. 스위치를 누르자
잘 날아가던 드론이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일명 제머로 불리는 장비로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먹통 상태로 만든 겁니다. 1급 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에 접근하는 드론을 막는 일명 안티드론 시험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악용 사례가 이번엔 이제 늘면서 드론 드론 해킹입니다.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안티드론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납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각 종류에 맞는 그 드론을 납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위치나 속도를 속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원하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어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드론들이 갖추고 있는 자체 방어벽인 GPS 안전 모드까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에 안전하게 이용이 되려면 이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G 혜택을 이제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보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보안 위협,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공장, 사회 인프라, 자동차, 의료, 가전제품 등 모든 사물이나 서비스가 악의적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IT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존재일수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랜섬웨어 감염을 일으키면 정말 몸값을 요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5G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리구원과 정보보안이 이어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융합보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공격 방식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격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격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구축을 합니다. 해킹 방법은 이제 공격자가 네트워크나 이메일이나 파일,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방어벽을 뚫습니다. 이 방어벽이 이제 뚫리는 순간 다른 컴퓨터가 이제 막 좀비 PC가 되기도 하고 웹서버도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에는 디도스나 트로이모마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심으면 파일을 감염시키고 우리가 실행을 하면 바이러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 사이버 공격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는 방어하는데 정말 좋은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 구축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안 구축 기술 기본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암호화, 접근 제어, 키관리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는 방화벽이고 접근 제어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제어 장치, 키관리는 비밀번호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축 방법은 과거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하거나 실시간 방화벽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축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해서 지능형 공격과 결합한 AI 해킹머신이 이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기업들이나 정부기관 같이 소중한 자료가 많은 곳을 위해 개발된 삼성 SDS의 종합보안 서비스입니다. 이 삼성의 화이트 박스의 특징은 수상한 파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쓸모없게 파기시킨다는 이 세 가지 보안 원칙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종합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통신 보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해킹 공격 분석을 탐지 분석 대응하고 클라우드 보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IT 기기와 가상의 세계에 더 많이 저장될 겁니다. 기술만 발전하는 것보다 보안 구축도 함께하는 안전한 4차 산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